생활 리듬 깨지고 이러면서 뭐 세안도 뭐 잘 못했겠죠. 생활 너무 뽀득뽀득 했다면 뭐 공부를 많이 꼭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큰 실수를 할 뻔했네요. 있는데 많이 오는 게 대부분 다 여드름 트러블들 때문인데, 오게 되면 완전 천차만별이긴 합니다. 그냥 진짜 좁쌀 여드름만 있는 경우 가벼운 케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집에서 쓸 수 있는 약재에 대한 설명 일단 우선 해주는 게 있고요. 내원에서 판단을 한번 해보고 긴 설명을 듣더라도 아무래도 챗GPT한테 물어보는 것보다는,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의사한테 물어보는 게 더 낫거든요. 그래서 물어보고 판단을 받고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그거를 따라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치료는 빠를수록 좋아요. 어릴 때 재밌는 건 리프팅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젊을 때 하는 게 더 좋거든요. 신기하죠? 왜냐하면 젊으니까 뭐 어떤 자극을 줬을 때 재생되는 잘 만들어냅니다. 기가 막히게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제 그 신호가 안 들어오면 안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호를 줘야 되니까 신호를 주는 과정, 그리고 또 이미 흉터가 생겨 있다든지 이렇게 파여 있는 흉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가만히 있는다고 재생은 안 되거든요. 이제 약간 이게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재생되는 인자들이 되려면 뭐 진피층하고 어느 정도 고3이시죠? 네, 고3이죠. 벌써. 옛날에 너무 빨라요. 초등학교 때 봤던 것 같은데 중학교 때인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봤던 게 중학교 때 봤을 거예요. 그럼 중학교 때는 벌써 고3 때 여드름이 나는 게 특히 고3에 많이 나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3 시기를 잘못 지나면 피부가 뒤집어 있어가지고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막 이제 다시 피부과를 찾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때 혹시 만약에 오게 되면 그때 좀 많이 받는 시술이나 관리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지금 고3들이 시험을 치시고 슬프게도 다시 학원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너무 기쁘게도 병원에 엄마 손에 손을 잡고 오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재수 삼수 하거나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하다 보면 생활 리듬 깨지고 이러면서 또 세안도 뭐 잘 못했겠죠. 생활 너무 뽀득뽀득 했다면 뭐 공부를 많이 꼭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큰 실수를 할 뻔했네요. 있는데 많이 오는 게 대부분 다 여드름 트러블들 때문인데, 오게 되면 완전 천차만별이긴 합니다. 그냥 진짜 좁쌀 여드름만 있는 경우 가벼운 케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집에서 쓸 수 있는 약재에 대한 설명 일단 우선 해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피지 분비량이 엄청 많은 경우는 피지 억제약을 쓰면서 뭐 골드 PDT라든지 혹은 뭐 PDT라든지 이런 거에서 피지 억제를 해주고, 그러면서 동시에 뭐 필링을 해주는 그런 처치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도 진료를 보는데 여드름 환자, 여드름을 앓고 계신 분들, 여드름 때문에 고민하시는 청소년들이 많이 오거든요. 오고 있는데 난치죠. 그 한참 몸 안에서는 끝도 없이 각질을 많이 만들어내고 피지가 많이 분비되고 있는 상태인데, 심지어 여기에 더불어 생활 습관이라든지 혹은 스트레스 많이 주는 환경이 된다면 진짜 염증형 여드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얘기 드린 대로 어떤 사람들은 피지가 분비량이 많지만 모공이 이미 넓어져서 그냥 피지만 많이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모공은 작은데 좁쌀 여드름이 깨알처럼 많이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심한 여드름들이 생겨버린 경우가 있죠. 근데 이때마다 치료법이 다 다릅니다. 달라서 필링을 하고 항생제 약을 복용하면서 연고를 바르고, 그리고 나서 부차적으로 다시 염증을 완화시키고 피지 억제를 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분들, 아니면 순수하게 필링만 하고 보습을 해주고 집에서 자가로 연고 도포를 하면서, 뭐 다들 똑같이 해야 되는 거는 생활습관 교정이 있겠지만요, 해주는 형태도 있을 것이고, 단기적으로 잠깐 심한 국소적인 염증을 가라앉힌 상태에서 꼭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병원을 방문해서 한 번쯤 진단을 받아보자.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진단비도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겠다. 아무튼 내원에서 판단을 한번 해보고 긴 설명을 듣더라도 아무래도 챗GPT한테 물어보는 것보다는,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의사한테 물어보는 게 더 낫거든요. 그래서 물어보고 판단을 받고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그거를 따라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게 초기 진단을 잘못하면 방향성이 달라져서 피부가 네, 완전 맞아요. 그래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그냥 귀찮으니까 쭉 짜버리고 그러다 보면 흉터들이 많이 남아가지고 그쵸. 고3 지나서 피부 재생력이 빠를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도 아직까지 20대 초반이니까 그때 이제 제 피부 재생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흉터나 이런 걸 어떻게 처치해야 되는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도저히 병원 올 수 없으면 노스카나를 바르거나
그리고 뭐 에크론을 바른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재생크림을 잘 발라주는 거.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판단을 못 하거든요. 뭐를 써야 됩니까? 뭐 이게 그 사진으로 보니까 이게 맞나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을 방문해야 된다. 그래서 손으로 짜는 게 잘못된 게 아닌데 항상 병원에 방문하시면 말씀드리는 게 잘 못 짜서 그런 거거든요. 제가 뭐 기가 막히게 잘 짜는 게 아니에요. 저희 관리사 분들이 더 잘 짤 겁니다. 아마 더 저보다 많이 짜봤을 거니까. 왜냐하면 직접 짜는 거랑 병원에서 보면서 작은 바늘 구멍을 내서 모공과 우리 털이 난 방향에 따라서 상처가 안 나게, 역방향이 아니라 상처가 안 나게 구멍을 내서 짜내는 거랑 집에서 보면서 막 하는 거랑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못 짜내면 흉이 더 지는 거고 더 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흉터를 남기기 위해서라면 잘 짜야 되고, 잘 못 짜겠으면 병원 와서 짜달라고 하고, 그리고 짤 필요가 없는지도 판단을 받아보고, 그리고 거기에 적절한 연고를 뭘 쓰면 좋은지, 혹은 이거는 단순히 연고만으로 안 끝날 것 같다, 그렇다면 약을 먹어야 될지. 그리고 사실은 모든 내용이 마찬가지지만 약과 연고, 집에서의 자가 케어 부분이 있다면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필요하다면 레이저 처치를 한다든지 혹은 필링 관리를 한다든지 염증 완화시켜주는 보습 관리, 재생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평가를 받아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고3일 때 집에서 홈케어 정도까지는 뭐 약을 어떤 약을, 그러니까 마데카솔 마데카솔도 좋고, 진짜 마데카솔도 좋고, 노스카나 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 통통 있고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아까 얘기 드렸던 에크논 연고도 굉장히 좋아서 처음에 상처가 났다면 마데카솔 잘 발라주면 됩니다. 잘 발라주면 되고, 그리고 집에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항생제 연고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약간 골맞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항생제 연고들이 대부분 다 일반 약으로 판매되는 게 특이하게도 고농도의 스테로이드와 항생제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나으니까. 가려운 데 발라도 낫고, 상처 난 데 발라도 항생제가 있으니까 또 균을 잡아주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여드름이 약간 났을 때 집에 있는 연고를 보고 이게 뭐지? 후시딘 같은 경우는 균을 잡아줄 거니까 발라도 되고, 마데카솔도 재생을 시켜주니까 발라도 됩니까? 웬만한 연고는 사실은 안 바르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정말 엉뚱한 연고들을 바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판단을 맡기되, 그리고 잘 읽어보고 재밌는 여드름에는 항생제와 소염 효과가 있는 약을 발라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아프지 않는데 상처가 난 부위에는 마데카솔처럼 재생되는 효과가 있는 것들을 발라주는 게 좋죠. 그래서 일단은 병원에 와서 뭐 쓰면 돼요 하고 물어보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흉터가 났을 때 20대 때 치료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나이가 한 3, 40대 가서 이제 좀 치료가 하는 건지. 사실은 치료는 빠를수록 좋아요. 어릴 때 재밌는 건 리프팅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젊을 때 하는 게 더 좋거든요. 신기하죠. 왜냐하면 젊으니까 뭐 어떤 자극을 줬을 때 재생되는 잘 만들어냅니다. 기가 막히게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제 그 신호가 안 들어오면 안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호를 줘야 되니까 신호를 주는 과정, 그리고 또 이미 흉터가 생겨 있다든지 이렇게 파여 있는 흉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가만히 있는다고 재생은 안 되거든요. 이제 약간 이게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재생되는 인자들이 되려면 뭐 진피층하고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미 완전히 표피가 형성이 돼가지고 더 이상 재생이 안 되는 단계로 온 것들은 더 이상 자라나지가 않거든요. 자라나지가 않으니까 그 부분들 어느 정도 파괴를 해줘가지고 다시 만들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이 든 사람이 다시 파괴가 될 때 흉터가 덜 나고 잘 만들어질까, 젊은 사람이 잘 만들어질까? 젊은 사람이 잘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판단해서 이제 피부 재생을 시켜줄 수 있는 처치들을 해주는 게 좋은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포인트가, 지금 현재 진행형의 여드름인 분들이 항상 붉은 자국이나 모공 흉터를 해소하고 싶어서 오십니다. 하는 처치들이 자극이 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소는 될 수 있지만 적절하게 병행을 해줘야 되거든요. 계속 피지억제 여드름을 치료하면서 해줘야 되는 게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계속 끊임없이 붉은 자국만 빨리 없애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그 경우는 여드름 치료랑 병행이 안 되면은 이제 말짱 도루묵입니다. 부들이 원장 오늘도 신나는 피부 타임, 거울 속에 내 피부 반짝 고민은 바이바이 사라져, 자신감 up 활짝 웃어봐. 부들이 원장과 함께 부들이 원장 피부도 맘도 빛나요. 부들이 원장 Let's go. 행복한 나를 지켜줘요.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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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라라라라라 피부가 춤추네. Hey, hey. 라라라라라 웃음이 번지네. 부들이와 함께라면 오늘도 빛나. 피부 고민 부들이 원장에게 맡겨요.